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모공제입니다. 오늘은 지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성분이나 써야 하는 이유, 순서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공부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정말 효과 있는 제품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번에 피지 연화제 영상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피지를 제거해도 너무 금방 다시 차요. 블랙헤드가 너무 빨리 다시 생겨요.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어떠신지 너무 잘 알아요. 피지 차있는 모공 보시면 너무 속상하죠. 근데 피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피지는 모공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피부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해주고요. 또 세균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 피지가 굳으면 문제가 돼요. 여드름, 염증, 흉터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굳은 피지거든요. 그럼 피지가 왜 굳냐?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드름균, 각질, 산화. 이 세 가지 요인에 효과 있는 제품들을 쓰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드릴 제품들은 다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것들이에요. 세안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성 피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알칼리성 클렌저를 쓰시는 게 좋아요. 피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알칼리성 클렌저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피지가 굳는 것도 막아줄 수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자극은 양 조절, 힘 조절, 시간 조절 이 세 가지 조절하시면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피지가 많은 부위를 먼저 문지르고 피지가 없는 이런 외곽 부분은 그냥 씻어서 지나가는 정도로 세안을 이제 끝내주시면 그렇게 큰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침, 저녁 다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산성 클렌저를 쓸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뽀송해. 아니면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예민해. 이러면 약산성 클렌저를 써줍니다. 여러분도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께 보여드릴 클렌저는 알칼리성 3종, 산성 3종을 준비했어요. 전부 다 살리실산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하라고도 부르는데 모공 각질과 피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바하를 클렌저에 넣어서 사용하면 이렇게 피부에 얹어놓고 냅두는 게 아니라 그냥 금방 씻어내는 거라 크게 자극이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바닐라코 클렌저는 각질 제거 성분이 4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아크네스 제품은 바하가 1.8%, 코스RX 제품은 바하가 0.5%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산성 제품입니다. 뉴트로지나의 클렌저는 바하가 0.5% 들어가 있고요. 믹순의 클렌저는 바하와 함께 병풀 추출물이 그리고 아비브 제품은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안하고 나오면 저는 토너를 안 바르기 때문에 바로 앰플로 넘어가요. 앰플은 참 다양한 기능, 다양한 성분을 가진 제품이 많은데 제일 추천하고 싶은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지성 피부라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이에요. 피지를 조절해주거든요. 그리고 피지가 굳는 것도 막아주는 성분이에요. 피지 안에 스쿠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산화가 잘 돼요. 스쿠알레인이 산화가 되면 피지가 단단해지거든요. 그거를 나이아신이 막아줍니다. 게다가 항염 효과가 있어서 트러블에도 좋고요.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장벽에도 좋고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미백에도 좋습니다.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성분이에요. 함량별로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5%짜리 라운드랩, 넘버즈인은 각각 5%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성분 조합이 좀 흡사한데요. 항산화 성분,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쓰시면 얼굴이 좀 환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짜리는 이솔, 디오디너리, 코스트바 폴라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솔은 판테놀, 디오디너리와 코스트바는 징크를 넣었고요. 폴라 초이스는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니만큼 항산화 성분, 진정 성분이 되게 다양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짜리 제품을 만든 회사들은 다 20%짜리도 판매 중이에요.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15%짜리를 찾으시면 프랭클리하고 코스RS가 있습니다. 이 10%짜리부터는 바를 때 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양 조절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농도가 좀 떨어지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적응이 되면 본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고농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얼굴 전체에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 유존이 좀 건조하신 분들 있죠. 그러시면 T존에만 나이아신아마이드 고농도 10% 이상짜리를 사용하시고 얼굴 전체에는 5%이 정도를 추가로 레이어드 해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항산화 성분이지만 이걸로 산화를 전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산화의 대표주자 비타민C도 발라줍니다. 비타민C는 피부에도 참 좋지만 흡수도 참 어려운 성분이에요. 근데 그걸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특허로 등록하고 제품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킨 스티컬즈입니다. 이거는 한 병에 20만 원이 넘어요. 이걸
걸 쓰시면 좋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미투 제품, 좀 저렴한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혁신개념, 닥터 디퍼런트, 피지오겔입니다. 세 가지 다 순수 비타민C 15%에다가 페룰릭산, 비타민 E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pH 3.5 이하라고 생산 페이지에 적혀있는 제품들이에요. 흡수가 잘 되도록 제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타민C는 원료 자체가 끈적거려요. 그래서 막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흡수력을 높이려고 산도를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바르시면 따가우실 수 있어요. 장벽이 약할수록 따갑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데 바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발랐는데 너무 따갑다 그럼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고 최소한 3분은 냅두셔야 합니다.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성분인데 왜 굳이 쓰냐? 항산화가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인 피지의 산화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피부가 햇빛에 파괴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막아줄 수 있는 게 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바르라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이렇게만 바르고 보습제로 넘어가면 뭔가 부족한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성 피부의 동반자. 히알루론산을 빼먹었거든요. 이 히알루론산은요, 수분을 이렇게 딱 끌어당겨서 잡고 있는 성분이에요. 지성 피부는 건조하면 피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챙겨주면 속은 당기는데 겉은 번들거리는 이런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수분감이 있으면서 뽀송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히알루론산을 또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합이 잘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고르고 골랐는데도 여전히 많아요. 아누아 제품은 자작나무수가 많이 들어있어서 수분감과 약간의 진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욘드 제품도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진정에 도움이 될 거고요. 리얼베리어 제품과 넘버즈인 제품은 나이아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이아신 잘 맞으시는 분은 이 제품도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솔 제품은 감초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감초 추출물은 진정작용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잘 맞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트러블 많이 날 때 프로폴리스 굉장히 잘 맞았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해 뜨거울 때는 병풀 성분, 시카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메인으로 한 앰플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보습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아껴 쓰는 보물 같은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을 처음 알게 된 건 피부과 선생님 덕분인데요. 제가 블랙헤드 한참 심할 때 레이저를 받으러 갔었는데 선생님 눈에도 레이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블랙헤드가 너무 심각해 보이셨나 봐요. 레이저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저기 블랙헤드가 심하신데 콜레스테롤을 발라보세요. 저는 콜레스테롤이 화장품에 들어간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제가 보습제 바르는데 겁내진 않지만 그때는 크림 같은 거 바르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지성 피부가 크림을? 막 이랬었는데 용기 내서 발라보니까 와우, 이거는 바르는 게 맞다. 블랙헤드가 너무 심하다. 블랙헤드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바르셔야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름이에요. 피지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스쿠알렌 말씀드렸는데 스쿠알렌이 콜레스테롤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지가 나오기 전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발라주면 콜레스테롤 있네? 피지 더 안 만들어도 되겠네? 하고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호르몬 변화가 있거나 하면 피지 안에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모낭 안에 각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블랙헤드는 더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발라주면 모낭 속에 각질이 좀 덜 생기니까 블랙헤드도 덜 생기겠죠. 이렇게 소중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보습제 소개해드릴게요. 스킨 스티컬즈. 네, 비쌉니다. 얘도 한 병에 2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솔. 이게 콜레스테롤이 스킨 스티컬즈와 마찬가지로 4%가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미쳤어요. 50ml에 23,900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좋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평생 쓸 것 같아요. 이 정도 함량의 제품도 잘 없고 이솔과 같은 가격대에는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크림은 이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요. 콜레스테롤 크림을 얼굴 전반적으로 저는 바릅니다만 그렇게 바르실 게 아니면 보습제가 하나 더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주구장창 더마비 바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워져서 가벼운 거를 찾으시겠죠? 에스트라와 리얼베리어입니다. 둘 다 진정 성분, 보습 성분 다양하게 들어간 워낙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레티놀, 마지막으로 레티놀 추가하면 진짜 끝이에요. 끝인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레티놀 각질 제거제 팩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